네, 안녕하세요. 저는 PR 272번째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ccelerating Large Scale Interface with Anisotropic Vector Quantizat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 ICML 202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논문은 Maximum Inner Product Search라는 MIPS를 목적으로 이걸 더 잘하기 위한 논문인데요.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정을 했을 때 라이브러리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자기가 쿼리한 책과 제일 비슷한 책을 좀 서치해주는 거를 이제 태스크로 한다면요. 이제 그 인베딩 모델들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각각의 이제 책들을 인베딩 스페이스에 이렇게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인베딩 스페이스에 인베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쿼리를 인베딩을 하면은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자기가 찾고 싶은 타겟으로 하는 쿼리의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이제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이제 자기가 쿼리로 던진 책과 가깝다, 의미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MIPS는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떠한 자기가 본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랑 비슷한 컨텐츠를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찾아낸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추천 알고리즘은 어찌 보면 검색이랑도 또 비슷하기 때문에 검색에서도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검색을 하는 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레이블을 가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이 MIPS가 사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제를 갖고 와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의 그 거리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어떠한 레이블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KNN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각각 그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일일이 측정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최근에 좀 뭐 PRCB에서도 많이 본 기억이 있고 또 트레이닝을 할 때 뭐 소프트맥스 컴퓨테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그 스케일러블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MIPS 방식을 사용하고요. 한번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샘플들 사이에 멀게 또 가깝게 하고 싶은 샘플들 사이에선 가깝게 이렇게 하는 로스를 적용할 때 이 MIPS를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샘플들 사이 이너 프로덕트를 매 배치마다 이제 계산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MIPS가 좀 빨리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 MIPS를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X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N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걸 인베딩 스페이스에 다 박을 수가 있고요. N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쿼리가 들어오는 Q, 여기서는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Q가 되겠는데 이 Q와 각각의 XI가 그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가장 큰 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이너 프로덕트를 갖게 되는 걸 찾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n이 너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한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혹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맥시멈 이너 프로덕트 서치를 정말 대규모에서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미리 좀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 짜놓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애들만 좀 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퀀타이제이션 베이스드 테크닉이라는 건데 먼저 이 reducing the number of evaluations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트리 서치 메소드랑 로컬리 센시티브 해싱, 그다음에 그래프 서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리 서치 메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트리 서치 메소드는 이 스페이스를 이 트리와 같이 트리 구조에 의해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중에 중간값으로 한번 자르고 이쪽 스페이스에서 또 중간값으로 자르고
이쪽 스페이스에서 중앙값으로 자르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한 셀에서 그 데이터 포인트가 조금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나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고요.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쪽 점과 가까운 애들을 한번 찾아본다고 했을 때 먼저 같은 셀에 있는 애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셀과 원을 그리고 이 반경 안에 들어있는 셀들만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면 그래도 이 전체 다 비교할 필요는 없이 이 몇 개 계산만 거쳐도 최대한 가까운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값이 가장 큰 그 데이터셋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트리 서치 메소드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논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퀀타이제이션 베이스드 테크닉입니다. 이 퀀타이제이션 베이스드 테크닉은 X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코드워드 XI, 그러니까 K개의 코드워드를 미리 정의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X가 막 무한히 점이 박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코드워드는 셀 수 있는 계산이 가능한 충분히 적은 숫자로만 미리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코드워드와 근처에 있는 X들은 이 코드워드로 다 매핑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K-민스를 예를 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박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되는 코드워드를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박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쿼리 값이 들어왔을 때 모든 X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코드워드랑만 계산을 해서 가까운 그 데이터셋을 찾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일단 계산 횟수가 감소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CPU랑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있는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그 하드웨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이 연산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셋을 압축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이 K-민즈 수식을 보시면은 이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는 원래 X 값에서 그 퀀타이제이션 된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식이 되겠고요. 퀀타이제이션 베이스 테크닉은 랜덤 프로젝션, 이거는 이제 그 코드워드를 그냥 랜덤으로 뿌리는 거였고,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 프로덕트 კვант이제이션, 애디티브 퀀타이제이션, 테너리 퀀타이제이션, 러닝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랑 이런 퀀타이제이션 방법들을 보면은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은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K개씩 그래서 X 차원에서 4개, Y 차원에서 4개면 뭐 합쳐서 16개의 차원에서 퀀타이제이션 그 코드워드를 지정을 해놓는 방식이고요. 뭐 이렇게 점점 더 나은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래 데이터에서 코드워드를 배정했을 때 그 둘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것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MIPS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사용할 때 그 MIPS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스 펑션을 디자인했고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면서 그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제 한 줄로 써보면 이제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로스 펑션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스코어 어웨어 퀀타이제이션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 이 로스 펑션은 이제 뭐 대부분의 웨이팅 펑션이나 그다음에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웨이트 펑션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퀀타이제이션 방식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로스 펑션이고 또 성능도 더 좋아지는 그런 로스 펑션 퀀타이제이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 MIPS는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니까 정말 정확하게 측정하면서도 또 기존의 버틀넥인 속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걸 확인하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기존 라이브러리랑 비교를 하고 그 소타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존의 퀀타이제이션 메소드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존 방법으로 초기화된 코드북에 이 스코어 어웨어 퀀타이제이션 로스, 새로 정의한 로스를 적용을 해봤더니 뭐 잘 된다. 그리고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 기술, 이제 퀀타이제이션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그 중 하나인 스토캐스틱 제너레이티브 해싱이라는 알고리즘에 이 사람들이 그 디자인한 로스를 적용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을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실험으로. 그러면 이제 이 로스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타이제이션의 목표는 예를 들어 X1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X2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C1이랑 C2라는 퀀타이제이션 포인트에 각각의 데이터를 매핑을 해야 되는 게 그 태스크고요. 만약에 기존 방식이라면 X1이 C2랑 가깝기 때문에 X1은 C2에 매핑을 하게 되고 X2는 C1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C1이랑 X1이랑 이제 이게 쿼리 Q가 되겠는데 Q와의 이너 프로덕트는 이걸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제일 베스트 방법은 X1이 쿼리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이 여기 박혀 있으면 C2도 최대한 이것과 비슷한 곳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매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좀 왜곡이 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X1과 X2는 X2가 더 그 이너 프로덕트 값이 큰데 이렇게 X1을 C2에 매핑을 해버리고 나니까 C2가 더 그러니까 X1이 C2보다 더 이너 프로덕트가 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면은 정확한 이너 프로덕트 제일 큰 이너 프로덕트 값을 계산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런 식으로 그 C1을 만약에 X1을 C1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X2를 C2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 그 X1과 C2의 Q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의 순서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변하지 않게 그 이너 프로덕트를 하도록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X 프라임이라는 퀀타이제이션 값으로 쿼리를 해도 최대한 이제 원래 XI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나이소트로픽 로스라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결과로 나온 로스 값이고요. 무슨 서서히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개가 중요하게 고려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와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와 이너 프로덕트를 로스가 더 많이 고려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 A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가까운 페어가 있잖아요. 가까운 페어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로스에 더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i라는 텀이 있습니다. 이게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만 웨이트를 가해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게 이 부분인데 웨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웨이트가 스레시홀드를 넘는 경우에만 웨이트를 적용한다는 게 돼서 이 쿼리와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쿼리 그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로스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제 코드북과 오리지널의 차이 중에서 패러렐 컴포넌트를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Q1이 있고 X를 C1에 매핑할 수도 있고 C2에 매핑할 수도 있고 C3에 매핑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래 오리지널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X와 가장 가까운 C3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Q1과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했을 때 그 이너 프로덕트의 순서가 가장 안 변하게 하려면 그 C2를 고르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 X와 C2 사이에 그 패러럴 컴포넌트와 그 수직한 컴포넌트를 분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패러럴 컴포넌트가 더 작은 게 이너 프로덕트가 더 조금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C3를 하게 되면은 그 패러럴 컴포넌트가 또 C2보다는 너무 커지게 되니까 뭐 C2가 이만큼이면 C3와 X의 차이의 패러럴 컴포넌트는 이만큼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너 프로덕트도 더 많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들은 이 패러럴 컴포넌트를 고려해서 C2를
C2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라는 것을 수식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제 그 패러럴 컴포넌트와 그 수직한 컴포넌트, 그러니까 오소고널 컴포넌트를 나눠서 이렇게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각각 그 패러럴 컴포넌트와 올소고널한 컴포넌트를 더 많이 그 정도를 더 다르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정도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리컨스트럭션만 계산하는 로스 펑션과 다르게 그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를 해서 어나이소트로픽한 로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스 펑션이 나왔는데 이걸 퀀타이제이션 테크닉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x를 퀀타이제이션 포인트 c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x가 굉장히 크고 x에 포함되는 데이터 포인트는 굉장히 큰데 퀀타이제이션 포인트는 계산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도트 프로덕트의 모든 K개의 옵티멀 그 퀀타이제이션 포인트에 대한 도트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계산 복잡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충분히 계산 가능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C를 그 퀀타이제이션 포인트를 계속 좀 바꿔줍니다. 최적화된 그 X랑 최적화되도록 C를 계속 바꿔주는데 그것은 이제 로이드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다고 하고 이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면 최대한 최적화된 딕셔너리 C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서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코드워드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코드워드에서 K번씩 해보고 그 최적화된 코드워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코드북을 업데이트하는 이 방식인데요. 수식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코드북을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코드북이 이렇게 예를 들어 코드북에 포함되는 퀀타이제이션 포인트가 3개가 있으면 데이터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개가 뿌려져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그 로스가 최소화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거리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실제로는 이제 패러럴 컴포넌트까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냥 거리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코드북에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물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티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드북을 업데이트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코드북의 위치지만 이 파티션 사이에 그 가장 최적화된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코드북 포인트가 다 이렇게 각각 파티션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코드북이랑 매칭이 됐었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시 계산을 했을 때는 그 파티션 어사이먼트 스텝을 다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파티션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코드북이 또 업데이트 될 거고 그 다음 또 파티션이 다시 바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이 사람들이 또 했는데 유한한 횟수 안에 이 코드북이 픽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계산한 로스를 이용을 해서 코드북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기존에 사용했던 L2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이 저자들이 제안한 스코어 어웨어 로스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기존의 방법이고요. 주황색이 여기서 제한된 로스를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한 거고 Y축은 이제 10개 상위 10개의 가장 가까운 이너 프로덕트 값을 찾았으면 그 중에 정말 제일 가까운 게 하나라도 들어있느냐. 그래서 리콜 값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T는 X축 T는 앞서 말씀드린 스레시홀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트를 적용할 스레시홀드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T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너 프로덕트 값이 기준 이상이 되는 것만 웨이트를 적용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T가 0인 경우에는 파라렐이랑 오소고널한 파트를 모두 고려하는데 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T가 점점 커질수록 더 적은 수의 그 데이터 포인트랑만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파라렐 컴포넌트만 더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는 0.2가 제일 좋았고 이 0.2 값은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리콜이 좋게 나왔다라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서는 이제 기존 리컨스트럭션 로스보다 훨씬 더 좋게 원래 거리를 더 잘 보존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이너 프로덕트 값과 쿼리한 이너 프로덕트 값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한,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적다는 걸 의미하죠. 이 y축이 적을수록. 그랬는데 이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보다 모든 그 비트에서 더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소프트맥스 어프록시메이션과 같이 이 이너 프로덕트 QX의 정확한 추정을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실험이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스코어 어웨어 로스 펑션의 특징은 쿼리를 웨이트를 사용해서 더 중요한 쿼리에 대해서 더 로스가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탑 랭킹 페어일수록 더 그 원래 데이터와 쿼리가 된 데이터 사이의 오류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탑 랭킹 페어일수록 더 적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일한 비트레이트 상에서 다른 메소드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리콜 1n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쿼리를 n번 수행을 했을 때, 쿼리를 여러 번 수행을 했을 때 검색된 상위 n개 결과의 실제 상위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된 쿼리의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 당연히 쉬운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게 n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 어렵고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기존의 QUIPS라는 방법과 LSQ라는 방법이랑 이것도 다 퀀타이제이션 메소드인데요.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새로 제안한 방법이 다 이 리콜 값이 높게 나왔습니다. 모든 n에서. 여기서 이제 비트 수가 100비트고 이건 그러니까 더 많이 압축을 시킨 거죠. 퀀타이제이션을 그러니까 그 코드북이 더 적은 경우고 이건 코드북이 더 많은 경우인데, 코드북을 적거나 많거나 더 다른 메소드보다 좋은 정확도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리콜이 코드북이 200인데 한 10개 정도만 돼도 90%를 넘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이 실험에서는 모든 비트레이트가 100과 200 비트레이트와 그 리콜 n의 n에서 다 비교 대상인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더 많은 벤치마크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같은 조건의 같은 데이터에서 그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애큐러시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벤치마크 비교 대상은 이렇게 11개이고요. 그랬을 때 정말 월등하게 소타를 찍었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초에 몇 번의 쿼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빠르게 속도적인 측면에서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애큐러시는 더 정확해야 되는 거죠. 10개를 맞췄을 때 이거는 아마 10개 쿼리를 했을 때 10개가 모두 상위 10개에 들어와야 되는 정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이제 수행이 됐고, 이게 이런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그 데이터셋은 글로브 100 앵귤러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이 벤치마크 결과는 이 벤치마크 홈페이지에 가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 결과로만 봐도 기존 다른 방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방법이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방법에 이 저자들이 제안한 로스를 적용을 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라는 그 메소드 중에 하나인 스토캐스틱 제너레이티브 해싱을 이제 똑같이 구현을 하고 이제 거기에 스코어 어웨어 로스만 적용을 해서 방법은 똑같은데 로스 펑션만 바꿔서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점은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방법에서도 범용이 가능한 로스 펑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면서 빠른 이제 이너 프로덕트 서치를 위한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로스 펑션을 제안을 했고요.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더
빠른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빨라지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서도 더 정확하게 그 정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이너 프로덕트 서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로스 펑션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쿼리와 최대한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와의 이너 프로덕트를 로스가 더 많이 고려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린 패러럴 컴포넌트를 더 많이 고려해서 이게 작지만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이너 프로덕트에 미치는 영향이 그 패러럴 컴포넌트가 더 많다는 것을 파악하고 패러럴 컴포넌트가 로스에 더 많이 고려되도록 로스 펑션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벤치마크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속도랑 정확도 면에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 베이스라인을 월등히 능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퀀타이제이션 메소드, 그러니까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도 그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논문에서 그냥 한 줄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존 방법에도 적용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 마지막 그 네 번째 결과는 이 바이너리 퀀타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퀀타이제이션 메소드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이 로스 펑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그러니까 이 딱 논문을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된 거는 사실 최근 들어 점점 이 그 뉴럴넷을 학습을 하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배치마다 뭔가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를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레디언트를 바꾸고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 서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이나 이제 서치에 적용했을 때 정말 그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에 일일이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건 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현업에서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논문이 최근에 나와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